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친구에게 받는 상처부터 시작해서 회사 상사, 동료에게 받은 상처, 또는 식당에서조차 불친절한 분들에게까지 상처를 받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냥 별거 아니게 넘기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화가 나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감정을 나도 모르게 마음에 품고 있다가 편안하거나 친한 주변 분들에게 짜증이나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를까요? 그건 상황을 해석하는 우리의 인식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다릅니다. 목표만 바라보고 행동하는 사람,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싶은 사람, 취미와 웰빙을 생각하는 사람, 사회 문제 또는 정신적 신념에 관심을 갖는 사람 등 한 가지에만 관심이 집중되진 않겠지만 우리의 행동은 관심의 우선순위에 따라 움직일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상처를 쉽게 받는 분들을 위한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듣는다면 주변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상대방의 관념 이해하고 인정하기.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기분이 나쁘게 되면 상대방을 적으로 인지하고 증오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나쁜 감정이 생겼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한 비난을 하고 있으면 본인 스스로 스트레스가 쌓이고 건강도 안 좋아질 것입니다. 그럼 당하고만 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 그 사람의 성격이 원래 그런 것인지 아니면 나한테만 그런 것인지 판단을 하고 원래 그런 성격의 사람이라면 상대방과 나와의 관념 차이를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가치관, 문화, 신념 및 종교, 인간관계에서의 역할 및 기대가 다릅니다. 친구라는 관념에 대해서도 서로 요구하는 기대치가 다르고 회사 상사, 동료들 간에도 서로 관념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싫어진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내 관념과 다르게 행동해서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상대방의 행동이나 생각에 대해 개인의 관념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타인의 관념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의견을 비난하거나 비웃지 말고 그들의 관점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적극적인 질문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불쾌한 경험 있기. 그러나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나에게 불쾌한 감정을 준다거나 그 사람이 주는 불쾌한 감정이 참기 힘들다고 판단되면 그 사람을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매일 그 증오를 계속해서 되새기며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있다면 상대방은 오히려 기뻐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계속해서 증오하고 싫어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지배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사람에 대해 증오심으로 가득하면 스트레스로 정신적 에너지가 빨리 소모되고 금방 피곤해지고 지치고 얼굴 표정에서도 편안함이 사라지며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도 망가질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상대방이 알게 되면 흡족해서 박수를 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복수를 꿈꾸는 대신 상대방이 모르게 그 사람과 조금씩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당신을 이용하려 할 때 그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안갚음하려 들지 마라. 안갚음은 남보다 당신 자신을 더 해치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관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오히려 남을 불편하게 만드는 상대방이 애잔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이 분노를 잠재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겠지만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다면 그들을 잊어야 할 것입니다. 공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해를 입거나 강도를 당해도 그 일을 계속 기억하지만 않는다면 아무 일도 아니다. 안 좋은 기억을 지속해서 되뇌이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셋째, 자기 관리하기. 어떤 상황에서 평소 같으면 별것 아니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인데도 자신도 모르게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컨디션을 잘 모르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매일 기분 좋게 술 마시고 사람을 만나며 지내는 사람들은 즐거움을 위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몸에 피로가 쌓여 정신적으로 약해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과중한 업무, 무리한 스케줄을 소화하다 보면 체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는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기 관리는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본인에게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행복을 위한 내적 통제감에 대해 중요성을 설명드렸는데 내적 통제감은 행복뿐만 아니라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한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행복에 대한 이전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내적 통제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적인 계획을 세우면 더 쉽게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관념 및 행동을 인정하기 어려울 때 본인이 그 사람을 왜 싫어하는지 깊이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방어 기제로 무의식 중에 어떤 유형의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본인이 먼저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을 싫어했지만 상대방이 자신에게 먼저 불편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면서 본인을 피해자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으로 상대방을 싫어하기 전에 상대방의 관념을 이해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간관계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을 위하여 스트레스를 줄이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사람은 모두 다르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의 관념 이해하고 인정하기. 둘째, 불쾌한 경험을 되새기지 말고 불쾌한 경험을 잊기. 셋째,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 관리하기. 이렇게 기억만 하고 있어도 무의식적인 행동을 하기 전에 여러분의 삶에 조그마한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에 대한 책을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정말 좋은 내용이 많으니 시간 되시면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